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 쌓여있던 26만 톤 쓰레기산 기억하시죠? 이제 제법 정리가 됐는데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업체다으므로 폐기물 처리에 법적 책임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의정부시의 행정 대집행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비 16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달에 이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에 쌓인 폐기물입니다. 지난 5월부터 폐기물 처리 작업이 진행되다가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원 조성 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17,000톤. 해당 폐기물이 쌓인 토지를 한 종교단체가 소유했는데 해당 단체가 폐기물을 직접 치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할 때 관보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처리한 뒤 비용을 청구받는 것보다 직접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해당 단체가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인 9월 30일까지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간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1일 의정부시가 다시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려는데 해당 단체가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15일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6일부터 저희가 당연히 행정 대집행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목표로 한 연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드는 예상 비용은 총 35억 원. 하지만 현재 업체는 허가가 취소됐고 폐기물 불법 방치 행위자는 오는 16일 공판을 앞둔 상황. 의정부시와 토지 소유주가 이후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무늬만 있는 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제 수명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이후엔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선 민자 유치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발걸음마다 초록빛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산책길. 소량 가득한 소나무 숲은 분주한 일상의 쉼터가 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의정부 추동 근린공원입니다.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 나는 그래요. 여기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좋더라고요. 이곳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 1,500억여 원을 감당하지 못해 공원 개발을 60년 가까이 미뤄왔던 겁니다. 그대로 두면 공원 자체가 없어질 뻔했는데 민자 유치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만든 공원을 기부받습니다. 대신 사업자가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분양 수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가 그림의 떡인 지역도 있습니다. 동두천의 한 야산. 이곳은 이미 70년 전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할 지자체의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한 민간 사업자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엔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 후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동두천을 비롯해 강원 원주와 경북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민간 특례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92곳. 사업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부 지역에선 사업 좌초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의 허파, 공원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태풍에 대비해 경기 북부 지역은 방역에 한층 더 힘을 썼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서만 이틀 새 3건 발생했습니다.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농가에 이어 3일 파주시 문산읍 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는 발생 농가를 포함해 13개 농장의 돼지 17,000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잠잠해 지나했던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은 긴장감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파주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더욱이 방역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나오는 거에 맞는 인접 도시니까 좀 더 예의주시하겠죠. 긴장이 돼 있는 상태.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5일에 한 번. 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대책회의에서 무허가 돼지 사육을 통반 리단위로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300개 돼지 농가에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발생 지역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파주와 연천, 김포 등 돼지열병이 발생한 3개 시군을 핵심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앞서 태풍 소식에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비바람에 소독약 등이 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경기 지역에서는 매몰지와 잔존물을 정비했고 태풍 직후에는 임진강변 등 주요 수계와 농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축 질병이 도질 때마다 키우던 돼지를 묻어야 하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살처분이나 방역에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붙은 출입금지 안내문에 하얗게 남은 방역 흔적까지. 얼마 전까지 꽉 차 있던 농장 안은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지난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가는 키우던 돼지 2,000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시 확진 농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농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 당장 출하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빈 농장을 다시 복구하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한 6개월 걸릴 거려. 마음이 아프죠. 작년도 구제역 때 걸리고 또 묻고 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단계인데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또 농가들이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 지시해온 대로 해야지 어떻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건 발생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방역 초소에서 돌아가며 날을 새는 건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살처분에도 동원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땅에 묻으면서 얻은 상처는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도 전직원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서리에다가도 떨어져주고 하루 종일 그 돼지 한층 밀릴 정도 됐습니다. 직접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꿈도 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길어지는 동안 농가에도 방역 현장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축산물 시장 앞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최근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데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다며 돼지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겹살 6,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7,500원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입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물건을 안 풀고 있어요. 소매상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뉴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에서 40%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요. 올리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유통업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장사 안 됨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거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세 유예 기간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손을 잡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속에서 세워지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는 국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 투자영일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의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센터에 드는 초기 투자액만 약 600억 원 규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합니다. 설립되면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그야말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3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현지화를 촉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또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기도 경제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리서치의 경기도 투자 결정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Gyeonggi province is home to approximately 65% of the semiconductor-related businesses in Korea,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센터를 설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부품 국산을 만들면 어떤 시장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도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인허가 사항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속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목표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사내 어린이집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메카세카이어 등 공기 정화 효과가 큰 나무들이 줄을 이룹니다. 올해 들어 268그루를 식재했고 올 연말까지 총 628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속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이른바 숲속 공장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식재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30%가 위치한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도내 121개사와 협약을 맺고 숲속 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83개 공장에 총 14,000여 그루가 식재됐는데 이미 올해 목표량을 10%가량 넘어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3,000여 그루가 추가 식재되면 올해 18,000여 그루 가까운 나무가 식재되는 셈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도시숲 1헥타르가 조성되면 연간 168kg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참여 사업장을 넓혀 오는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사업장이 나무 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장에 조성된 나무 쉼터 공원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제1시장에는 내년부터 2년간 총 38억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제1시장의 주차면 수는 총 308면으로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1000여 대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70면의 주차면 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1월 5일 복합 문화융합단지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사업비 3,7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는 그동안 지급이 지연됐던 일부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9월 안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5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융합단지에는 K-팝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랜드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립니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추후 페이퍼 컴퍼니였음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의정부시가 10월 열기로 했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시는 먼저 10월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천사 평화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회룡 문화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매년 3만여 명이 찾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습니다. 다만 10월 11일 개최 예정인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은 장소를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살 예방센터를 확대합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7개 시군에 자살 예방센터를 신설해 총 3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안양과 평택 2곳에 센터를 설치한 뒤 2020년까지 동두천과 연천 등 5곳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25곳에서 운영 중인 자살 예방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 상담 등 자살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수상레저 안전단속을 벌인 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64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137개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 행위 총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사업과 무면허 조종 등으로 적발 대상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태풍 미탁을 이용해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일 저녁 8시쯤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렸습니다. 이번 대북전단에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 등 북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을 씻는 데 사용되는 위생용품 중 비누의 세균 제거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의 세균 제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고체 비누와 액체 비누, 손 소독제 등을 사용했을 때와 흐르는 물로만 손을 씻었을 때 세균 감소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세균 평균 감소율은 고체 비누와 액체 비누가 각각 96%로 가장 높았고 손 소독제는 95%, 물티슈는 91%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흐르는 물에만 씻었을 때는 9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